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지상발사 중장거리 무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본과 필리핀 둘 다 그거 우리 땅에는 배치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겁을 내고 있어요. 이 돌이켜 보면 한국만 미국이 말리는데도 부득부득 막 뭐 1,500km 뭐 3,000km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지상발사, 또 함상발사, 잠수함 발사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미국 육군의 이제 새로운 그 아주 특수한 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예, 브리기트에 대해서. 예. 이게 MDTF 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영역 태스크포스 여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23년 11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도 이게 뭐 잘 나오고 있고 그래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전략 화력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 여단 산하에. 그러니까 strategic fire라 그럽니다. 이 전략 화력이라는 거는 다영역 타스크포스가 운영하는 화력을 뜻합니다. 이 전략 화력은 한 4종류인데요. 이 중에서 전략 중거리, 전략 장거리가 이게 중국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특히 이제 전략 중거리 화력은 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하이마스, 그러니까 그 다연장 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 그게 이제 최근 미사일 모델이 프리즘인데 프리즘은 한 500km까지 갑니다. 앞에 탄도가 가벼워요. 또 첨단이고. 그래서 전략 중거리 화력은 500km보다 길고, 그 다음에 장거리 초음속 LRHM 2875km보다 아래고, 2000km, 2500km까지 그 정도까지가 이제 전략 중거리 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 근거리 화력에는 하이마스랑 이제 PRSM 이게 이제 최대한 500km. 전략 중거리 화력은 지상발사 토마호크 이게 최대 한 2,400km. 예. 지상발사 토마호크가 이게 멀리 가는 게 한 2,400km 나가요. 그 다음에 전략 장거리 화력은 장거리 초음속, 장거리 극초음속, Long Range Hypersonic Weapon, LRHW. 그게 최대 2,785km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공 겸용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이게 이제 지상발사 SM6. 우리 뭐 정조대왕함에 SM6 미사일을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SM6는 원래는 함상 발사예요. 그런데 이걸 지상 발사로 이렇게 발사 시스템을 좀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발사 및 발사 통제 시스템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뭐 그러니까 전략 근거리, 전략 중거리, 전략 장거리 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다영역 태스크포스의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아마 한국도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MDTF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 그때 다영역이라는 건 육해공, 그다음에 우주 사이버, 이걸 다 포함을 하죠. 이거는 육군의 다영역 네트워크 작전을 이끄는 기관차죠. 예. 여단급이고요. 그 운영 지평은 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 동북아에서. 그러면 전구 중에 하나가 대만에서부터 서해, 한반도, 동해, 일본 이게 한 전구일 거예요. 그게. 예.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후지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까지 저기 내몽고까지. 예. 그 정도가 하나죠. 저장에서 시작이나 해서. 예. 전구라는 게 그 정도 큽니다. 시어터라는 게. 그 전구마다 전구 안에서 여기 놨다 저기 갔다 여기 놨다 혹은 뭐 저기 그 무슨 유럽 쪽에 예비해서 배치되어 있던 게 비행기 타고 그냥 옮겨와서 이렇게 또 놓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그 MDTF의 장비들이. 일단 지금 미 육군은 5개 MDTF 여단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금 2번째 여단인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이 그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다 영어로 있는 건데 그걸 그냥
한글로 덮어 씌운 겁니다. 예, 그럼 그 영어 그림은 어디 갔냐? 어디서 표절해 왔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미 의회가 저를 표절범으로 이제 고발할 수가 있겠죠. 예. 자, 다영역 태스크포스 MDTF라 그러고 여단급이고요. 그 밑에 대대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첩보정보, 사이버, 전자전, 우주전 대대. 그래서 첩보정보, 그러니까 첩보는 인텔리전스, 정보는 인포메이션. 그래서 I2, I가 2개. 그 다음에 사이버 C, 전자전 EW. 그 다음에 우주 스페이스. 그래서 I2CEWS 대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 그 I2CEWS 대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미사일 운영하는 게 이게 전략 화력 대대 (Strategic Fire Battalion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방공 미사일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 미사일의 공격, 상대방 전투기의 공격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Air Defense Battalion 방공대대가 있고요. 이 전체를 또 여기저기 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브리게이드 서포트 배탈리언 여단 지원 대대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이렇게 대대가 4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I2CEWS 배탈리언 즉 첩보 정보 사이버 전자전 우주 대대 밑에는 4개의 중대, 5개의 중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첩보 중대, 그 다음에 군사 정보 중대, 신호 감청 중대, 광역 전자전 중대, 정보 보안 중대.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부대인 거예요. 이 여단이 이 편제를 보면. 그 다음에 전략 화력 대대는요. 그 밑에 하이마스 포대, 배터리니까 포대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게 전략 중거리 화력 포대. 하이마스는 그 새로 나온 미사일 프리즘을 끼워도 500km밖에 안 가니까 이건 근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이마스 포대라고 따로 이름이 하이마스로 찍혀 있어요. 하이마스는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략 중거리 화력 포대가 있고요.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저 영어 그대로 하면 Long Range Hypersonic Weapon이니까 그래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포대, LRHW 포대. 이게 이제 그 MDTF 다영역 태스크포스 여단의 구성 방식입니다. 자, 이 MDTF에서 쓰려고 여기 빨간 글씨로 저기 그 뭐라 그러나 그 오렌지 짙은 오렌지 글씨로 제가 쓴 거 전략 중거리 화력 포대. 그 다음에 여기서 쓰려고 한 거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포대. 이 2개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2개를 우리 땅엔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분위기예요. 일본과 지금 필리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한국은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도 과연 미국이 또 중국 눈치를 보니까 한국은 너무 가까워요. 짭중심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한반도에서 2,785km 때리면 중국 저 ICBM 기지까지 때릴 걸. 저 감수 끄트머리에 있는 거.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미국이 또 이렇게 몸조심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재밌게 한번 좀 덧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략 중거리 화력 포대 및 전략 장거리 화력 포대가 이제 무서운 점이 뭐냐면 전략 중거리 화력 포대는 지금 당장은 지상 발사 토마호크와 방어를 위한 SM6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토마호크 블록 5가 사용되는데요. 사거리 2,400km 나오고요. 해상 지상 표적 다 노릴 수 있고요. 고정 이동을 다 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에서 이상한 아주 민감한 장비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면 때릴 수 있고요. 또 해상에서 배가 움직이고 있다, 항모가 움직이고 있다. 이래도 토마호크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토마호크 블록 4는 2,400km 바깥에서 일본이 이거를 토마호크 블록 5를 일본이 이게 400발을 사겠다고 그냥 기세를 올리다가 갑자기 너무 비싸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꼬랑지를 확 내리고서 200발만 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국 눈치 보는 거지. 야,
우리 말이야. 너희 그렇게 많이 팔 생각 없어. 그냥 우리 한 200발만 살 테니까 우리가 적의가 없다는 걸 너희 중국은 알아줘야 돼. 그 시그널이라고 저는 봐요. 예. 지금 당장은 이렇게 토마호크 블록 5랑 SM6 방어용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PRSM 잉크 4 이건 PRSM과 다릅니다. PRSM은 지금 있는 거는 발사 포대가 하이마스고요. 그 길이가 4m고요. 사거리가 500km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PRSM 잉크 4는 길어지고요. 사거리가 1000km입니다. 좀 다른 무기예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 미국이 INF를 탈퇴했잖아요. 중거리 미사일 조약을.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차례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요 사진이 뭐냐? 예, MDTF 산하의 전략 화력 대대 전체의 이제 조감도인데 이게 이 정도 해상도밖에 없어요. 예, 제가 좀 구해보려고 그래도. 예, 그 다음 사진은 뭐냐? MDTF 여단 산하의 전략 화력 대대 산하의 전략 중거리 화력 포대의 육상 발사 토마호크입니다. 예, 토마호크를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갖고 쏴요. 끌어다가. 네. 예, 육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MDTF 여단의 전략 화력 대대 산하의 장거리 전략 화력 포대죠. 예, LRHW. 사거리 2785km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네. 네. 저렇게 긴 상자 같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수송기에 넣어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저건 뭐냐면 MDTF 여단 산하의 방공대대의 방공 레이더입니다. 네. 네. 전부 저기 뭐 수송기에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MDTF 여단 산하의 방공대대의 방공 미사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보호해야 되고 자기 주변도 좀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이제 전략 중거리 화력 포대라는 건 이제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아까 보신 아주 길쭉하고 큰 거. 이건 이제 탄도 미사일을 한 100km 정도 고도까지 쏘아 올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극초음속 활강체를 분리하죠.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이클 HGV. 그럼 걔가 물수제 비듯이 떠갖고 가서 이제 목표물 가서 내려꽂히는 건데 뭐 고도 한 3만 미터 한 5만 미터 사이 30km 50km 상공에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빨리 아주 치명적으로 까는 건데 뭐 저는 추정하기에 이게 해상 이동 타겟 그러니까 함정을 타격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미국이 이런 거를 고정 타겟만 가지고는 안 해요. 고정 타겟만 가지고 하려면 너무 쉽지. 그거는 뭐 개발하면.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해온 이유가 뭐겠냐. 종말 단계 유도 능력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에 우리가 잘 안 알려진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아주 무시무시한 기능이 전 들어있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이 미 육군의 전략 화력과 유사한 미 해병의 지상 발사 토마호크예요. 아까 우리가 미 육군에서도 보면 토마호크를 지상에서 쏘는 게 있었죠. 해병엔 그게 있어요. 해병은 더 스마트해요. 해병은 해병이 쓰는 로그 파이어라는 요겁니다. 요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인 차량이 될 수 있어요. 로그 파이어라는 무인 차량에서 토마호크를 발사를 합니다. 요거죠, 요거. 예. 요거. 로그 파이어라는 무인 차량에서 이게 토마호크 발사하는 거거든요. 해병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단품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로그 파이어죠. 예. 지금 무인이잖아요. 예. 근데 미 육군에서는 이게 단품 무기가 아니고 아까 보셨지만 여단급 거대 체제, 그러니까 다영역 타스크포스 MDTF라는 여단급 거대 체제의 한 요소죠. 그러니까 MDTF 여단이 있고 그 밑에 전략 화력대대가 있고 그 아래 전략 중거리 포대가 있고 전략 중거리 포대가 운영하는 미사일의 하나가 토마호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만 보고 그거 해병대도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MDTF 보셨잖아. 그 뭐 첩보 부대도 있고 정보 부대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전자전 부대도 있고. 굉장히 거대 체계예요. 미국이 그 여단 지금 5개밖에 안 만들어요. 일단은. 예.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거대 체제란 소리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MDTF를 만들고, 그러니까 미 육군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전략 중거리, 전략 장거리 미사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미 해병이 들어가는 것과는 달라요. 미 해병은 단품으로 들어가지만 미 육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MDTF 여단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MDTF 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들어가야 돼? 이제 자리 배치 문제가 있죠. 미국은 일단 제1도련에 집어넣고 싶어 해요. 한국, 일본, 필리핀. 근데 일본, 필리핀은 MDTF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 중거리, 전략 장거리 배치에 대해서 겁내는 중이야. 아마 MDTF가 들어와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건 들어와도 되는데 그 전략 중거리, 전략 장거리 그 화력은 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그 하이마스만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올해 11월에 불과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략 중거리 화력 포대를 시험 운영했다. 2024년에 우리는 동아시아 서태평양에 이 포대 1개 혹은 2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MDTF 여단 하나 혹은 2개를 배치할 계획이다라는 소리예요. 여단을 배치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포대만 따로 안 가니까. 어디에 언제 배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그러나 배치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딱 이제 중국을 이제 딱 도관에 가두고 밀어붙이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그 제1도련 즉 한국, 일본, 필리핀에 배치하기를 원하지만 일본, 필리핀은 MDTF의 전략 중거리, 전략 장거리 화력의 배치를 굉장히 겁을 내는 중이에요. 그 이제 그 제니퍼 캐버나 카네기 재단 연구원이 한 말을 한번 제가 그대로 반복을 하겠습니다. 전략 중거리 화력 및 전략 장거리 화력을 필리핀에 배치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필리핀 마르코스 봉봉 대통령은 필리핀 내 미군 기지를 중국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며 그를 위한 무기 체계를 보관하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보관을 보관이라 그랬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니케이 아시아가 엊그저께 12월 3일에 엊그제는 아니죠. 벌써 한 보름 됐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이 같은 무기들의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타겟 넘버 1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참 한가한 사람들이죠. 예,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동아시아 어디에다 이거 배치할 수 있냐? 우리 제1도련에 배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백악관 그 캐린 장피에르 대변인이 올해 1월에 이거 그만둔 양반이지. 저기 그 흑인이죠. 제가 기억하면 이런 말을 했죠. 이 같은 지상 발사 무기를 일본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 네, 한 11개월 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맥컨빌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3월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어디에 배치하느냐, 어떻게 구성해서 배치하느냐는 정책 결정자들과 국무부에서 정할 일이다. 이거는 그 나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군대가 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틴 원머스 육군 장관, 미국에는 육군 장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나, 세크리터리 오브 아미인가, 뭐 미니스터 오브 아미인가 그런 게 있어요. 예. 2021년 12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2년 됐죠. 명령만 내려지면 육군은 어디든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부와 국방부가 배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적 과정을 선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배치 장소의 문제는. 그거는 국무부하고 국방부가 그쪽 나라 해당 국가랑 물길을 터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물길 틀라고 보니까 필리핀과 일본 둘 다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그거 중국과 충돌 일어나면 바로 우리 공격 대상 돼서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괌에 배치될 거예요. 한국은 또 다른 문제. 한국은 워낙 짭종심이어서 한국에다 대고 예를 들어서 2,400km 가는 토마호크 지상발사 토마호크를 미국 육군 기지에 100발 데려다 놓는다. 그럼 중국에 팔짝팔짝 뛴다고요. 2,780km 가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약에 주한미군 육군기지에 미국이 한 50발 갖다 놨다 그럼 중국이 팔짝팔짝 뛰지.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의 배치는 다른 성격의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이 짭종심이라는 게
바로 이 짭중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국력이 올라가고 무기가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야 너 도발할 거야? 그래 우리 망가지지. 근데 너도 망가져 임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이게. 참 세상이 묘하더라고. 역설인데 짭중심의 역설이죠. 한국은 근데 이제 자체 개발해서 중거리 타격 능력을 꾸역꾸역 갖췄어요. 우리가 잘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현무3 순항 미사일, 현무3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그다음에 현무4 탄도 미사일. 현무5도 탄도 무게 줄이면 이렇게 나오지. 일부러 안 했고요. 그다음에 초음속 지함잠 발사 대함 미사일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이 치명적 타격 능력을 미국이 말리든 말든 아무튼 그냥 암칠해서 그냥 이불 쓰고서 개발해 가지고 미국이 풀어주니까 바로바로 배치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선 주한미군에서 저는 그래요. 주한미군 육군이 만약에 미국의 정치적 판단 이런 거 해서 미국 스스로 한국에 좀 배치하겠어. 그럼 저는 why not? 우리 것도 다 배치했는데 왜 니들 거 못 배치하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경망스러운지. 현무3C 보시죠. 한국형 토마호크입니다. 미국이 토마호크 장거리를 안 주니까. 이거는 지상, 함상, 잠수함 다 발사할 수 있고요. 기존 사거리는 1,500km까지 나오는데 뭐 3,000km까지 가는 걸 개발 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개발 다 해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비닉이라. 3,000km 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중국 팬단 소리인데. 그럼 개발해놓고 개발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겠어요? 고백 안 해야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함정도 가서 쫓아가서 깰 수 있다. 고정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전 봐요. 우리 시커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하지. 됐다 그래도. 왜냐? 3,000km 가서 해상 깬다는 얘기는 뭐야? 해남도 앞에 있는 중국 함정 깬다는 소리죠. 남중국해. 그 발표하면 안 돼. 이런 건 못해. 그래서 뭐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배에서 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현무3C 저거 아주 괜찮은 무기가 됐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참 잘 들어갑니다. 예. 저 여기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저 딱 타겟 포인트에 뭐 한 50cm 1m 안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좀 다른 화면으로 보면 그 유용원 화면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유용원 화면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공개적인 화면만 썼거든요. 유영원은 아마 따로 받았나 봐. 유영원 씨는 유영원 기자님은 그 다음에 이제 현무사 이건 지함잠 발사고 2톤 과분수 탄도로 사거리가 800이거든요. 그럼 탄도 무게 줄이면 한 1,500km 가겠네. 이게 이제 그 문재인이가 저 대선 앞두고 그러니까 저기 그 22년 대선 앞두고 한 4개월 전에 우리도 미국 한미동맹 열심히 하고 자주국방 열심히 합니다 하려고 한꺼번에 발표한 거죠. 타격 목표는 이어도 방향 약 400km 지점. 탄도 무게 줄이면은 1톤쯤 줄이면 1,1,500km, 뭐 1,200km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무시합니다. 이게 지하 100m 관통한 다음에 폭발하는데 저거 탄도 바꾸면 또 다른 일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런 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 한 거야. 그냥 중거리 타격 능력을 지상 배치 중거리 타격, 함상 배치 중거리 타격. 이 지대함 초음속이 말이죠. 이게 이제 초음속이라서 사거리는 짧아요. 한 뭐 300km, 뭐 300km, 400km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제가 중거리 타격 능력에 넣었냐면은 초음속 치고는 거리가 길고 서해가 워낙 짭중심이잖아요. 우리랑 뭐 한 50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중국 해안이. 그래서 그 중국의 함정이 이상하게 좀 빼딱하면 바로 저런 거를 그냥 순식간에 박살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강요하는 반접근 지원 거부 A2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아주 전략성이 강한 중거리 타격 능력이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좀 쉬어가면서 좀 멈춰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뭐냐면요.
그 미사일 앞에다 카메라를 달아서 찍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근접외선 카메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에서 찍어서 실시간 전송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센터로. 이게 뭐냐면 미사일의 시커가 IIR이 들어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근접외선 카메라로. 그럼 카메라를 보면서 쌍방향 통신이 되고 있다는 소리일 수 있어요. 미사일 쪽에서는 저걸 보내고 여기서는 그걸 확인을 해주고. 아니면 저게 뭐 시험이라서 저런 모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접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목표에 접근할 때 근접외선 카메라나 뭐 혹은 뭐 적외선 이중 적외선 대역 카메라로 이제 그 목표를 딱 잡아가지고 때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부위까지 맞추는 거죠. 미리 그 중국 전함에 여러 각도에서의 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목표를 이렇게 때려라. 그리고 저게 지금 날아가는 고도가요. 저게 굉장히 낮습니다. 뭐 한 5m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 이게 예.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지선에 예. 자 보세요. 이 바지선 높이라는 게 수면에서 한 2, 3m밖에 안 돼요. 거기 또한 2, 3m니까 쳤는데 지금 못 보셨겠지만 요 삼각 마크 왜 해놨다고 생각을 하세요? 삼각 마크 꼭지점 바로 위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요 영상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 삼각판이 흔들려요 이렇게. 요 삼각판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철 기둥이잖아. 저기 폭이 1m 안 되잖아요. 우리 뭐 골프장 철 기둥 보면은 폭 한 6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삼각 꼭지점 위로 그럼 높이가 나왔죠. 좌우로는 그 60cm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그 제어가 수면에 한 3m, 5m, 7m 위를 치고 들어가서 그래서 저게 중거리 타격, 전략적 중거리 타격으로 본 거예요. 초음속 치고는 굉장히 멀리 가는 애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걸 해갖고 사실은 저걸 북한을 명분 삼아가지고 중국에 계속 견제구를 넣어온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말하자면 좀 당당한 동맹이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죽음 한가운데 살 길이 있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르면 살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입장이고 필리핀이나 일본은 님비예요. 뭐냐면 야 우리 집 마당에 놓지 마. 자, 한국이 중국한테 하는 말은 뭐겠어요? 제가 그 랴오베산 얘기 맨날 하잖아. 야 도발하면 우리도 망가지지만 너희도 박살나는 거야. 너희 저장 위서부터 저기 랴오베산까지는 다 작살나는 거야 너희. 우리 중국한테 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북한한테 하는 말은 뭐겠어요? 야 너희 미사일은 뜨지도 못해 임마. 너도 중간에서 유격돼. 그리고 미사일 그렇게 날리면 너 어떻게 되겠냐. 너 영생교체제 그냥 우리가 접수하는 거지. 미국이랑 같이 들어가서. 너 알아서 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본 필리핀은 미국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님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님비. 아 여기에요. 전략 중장거리 지상발사 미사일 절대 가져다 놓지 마세요. 그거 잘못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타겟 1번지 되거든요. 사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모시모시. 사요나라 사양합니다. 이거지. 일본 필리핀이 중국한테는 그럼 무슨 시그널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가 아니에요. 아 우리 너무 심하게 파지 말아주세요. 우리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살벌한 거 여기 못 놓게 한 거 아시죠? 우리 속을 좀 짐작해 주세요. 자,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이 정도로 체감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팔자 센 데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당해졌네. 아 참나. 역설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